김건희 씨가 그 네, 이른바 속칭 굉장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너무 계속 뭐가 들어오니까 요거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너무 나대고 있는 정황이 김재원 씨하고 명태균 씨하고 막 이렇게 싸웠었잖아요. 막 방금 전에 명태균 씨가 지금 제가 정치본색 팀한테 올려드렸죠. 방금 전에 보냈어요.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재원아, 너의 새치어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과 김건희 여사님이 카톡을 했던 내용을 띄워버렸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게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세요 라고 하면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무식하다는 거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인 것 같은. 예.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대통령이로 써 있구나.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앤니가 무슨 말이지? 앤니가 앞에 있는 앤니? 그건 뭐 잘못 친 것 같은데. 지가 뭘 한다고? 지가라고 호칭을 합니다. 암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야, 그러니까 저게 이게 지금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명태균 씨가 김재원 씨가 너가 뭔데 그렇게 설치고 너 아무것도 아니었자라는 식으로 계속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 재원아 너의 새치여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고 하면서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저 스픽스에서 방송 도중에 제가 한 기자한테 요 캡처를 받고 제가 정치본색에다가 이 캡처를 다시 그대로 보내준 거예요.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있었죠? 맞죠? 확인이 다 된 겁니다. 명태균 씨가 바로 좀 전에 한 10분 전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저 마음에는 네, 저도 이제 뭐 저 마음은 이해합니다. 답답하셨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답답했겠죠. 이해를 하고. 이게 지금 지가 뭘 한다고.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언제 올린 건지 그러니까 언제 이런 캡처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캡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그게 좀 확인이 되면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점이 명확하진 않고 지금 명태균 씨는 28분 전에 이걸 포스팅했네요. 포스팅했습니까? 캡처 시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카카오톡에 이제 이름을 지금 보시면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님하고 가로열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당선 이후에 이름을 바꾼 상황에서 최근에 캡처했으면 이제 저렇게 나왔을 수 있는 거고 저 대화 자체는 뭐 대선 기간에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제 모르겠는데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이제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요 어떤 관계였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준석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를 중재하거나 뭔가 연결하거나 이제 이런 역할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일 열심히 했던 때가 사실은 선거 기간인 걸로 추정이 되고 대선 기간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 아마도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에 이준석 대표하고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그렇죠.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뭐 이준석 가출 사건 뭐 이렇게 좀 비아냥되고 했잖아요. 그때 많이. 그 시기에 뭔가 이 명 박사님이 뭔가 이제 역할을 하는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언뜻 들고요. 저도 지금 1차나 2차 가출이나. 그렇죠. 뭐 지금 언뜻 본 거니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그러면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그러한 중재나 이런 것들을 부탁이나 이런 걸 하면서 왜 윤석열 후보님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중재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닐까. 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준석이 지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일관되네. 방귀나 뿡뿡 끼고 뭐 그 맨날 방귀나 뿡뿡 끼고 지가 뭘 안다고 철없이 떠드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계속 이 CBS나 이런 걸 통해서 주장해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침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예.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많이 의존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뭐 내가 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공으로 그러한 공을 세운 것은 분명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계속 그 이제 김재원 최고도 그렇고 계속 뭐 선거 브로커가 계속 자기가 허세나 허풍으로 계속 떠들고 있는데 검찰은 안 잡아가고 뭐하냐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 특히 민감한 대목 검찰이 잡아가라 이런 게 민감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가 허풍이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증명하면서 플러스 사실은 저 얘기 자체가 지금 예를 들면은 현행법 위반이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네. 그 이준석 네. 페이스북 그 캡처 좀 떠서 올려주세요. 이준석 페이스북이 또 있어요? 방금 올렸어요? 올라왔어요. 오늘 재밌네. 오늘 거의 중계 방송이네.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일단 네.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만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입니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인 거죠. 미치겠다. 대선 기간 동안에 이준석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갈등했기 때문에 그 갈등 과정, 갈등 관계를 명 박사가 뭔가 수습하려고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도 그 수습 과정에는 같은 의견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비웃으면서 조롱도 하고 그러는데 참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조롱거리가 되는 게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 검사 선배들이 다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조인들이 그리고 검사 선배들이라고 대통령한테 나설 정도면 최소 검찰 차장이나 총장이거든. 그런 분들이 이거는 여사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오빠가 털이 없어가지고 오빠 지금 저 얘기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준석도 지금 돌려가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가 그러면 요거를 올린 나름대로의 의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저렇게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뭔가에 이제 중재를 하기 위해 역할을 했다는 게 무슨 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공개하는 거에 대한 명태균 씨의 부담은 크지 않은데 누가 부담을 그러면 느끼게 되냐면 그 용사는 계속 부담이 쌓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공개되는 거예요. 정치적 부담. 그다음에 이런 게 결국은 뭐를 뒷받침하는 간접적 증거가 되냐면은 명태균 씨를 통해서 그러면 뭔가 보답을 했을 거 아니냐라는 명태균 씨에게 공천이든 그렇지. 뭐든 간에 이런 의혹을 강화하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직접 거론은 안 했지만 그러면은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용사는 뭘 해야 될까요? 김재원 최고나 이런 사람들을 제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의도로 지금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금 대통령으로 뽑은 거지? 그리고 난감하네. 아까 조금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의 이 파워에 대해서는 아까 예. 외교부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김준일 평론가처럼 취재력이 뛰어나서 이런 배우의 얘기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은 김성한 안보실장이라는 분은 왜 어디로 갔는가, 왜 잘렸는가 그 생각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그 당시에 미국의 이제 질 바이든 여사하고 뭘 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블랙핑크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공연. 블랙핑크 공연을 뭐 어떻게 하느니 마느니 이거를 김성한 안보실장이 제대로 전달했느니 마느니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잘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의전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막 잘리잖아요. 그리고 의전비서관이 잘렸는데 그 자리에 새로 들어간 사람도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운 사람이 들어갔다가 그 사람은 나중에 다른 논란으로 그만둔 거지 않습니까? 코바나 콘텐츠에서 그렇죠. 있었던 분.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왔던 모든 뉴스들도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질 바이든 여사하고 무슨 블랙핑크 공연을 하느니 마느니를 가지고 안보실장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위세를 이전부터 가졌다라고 하면은 국정에 관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늘 말씀드려 왔고 확인해 왔고 그래 왔다는 게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시기를 좀 나눠보자고요. 국정 개입
국정농단이랄지 대통령이 되거나 난 다음의 일도 문제지만 지금 명태균과 이 정부의 어떤 정통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사실은. 큰 이슈죠. 예. 왜냐면은 명태균이 지금 저 강혜경 씨와 그때 당시에는 측근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로 지시한 걸 보면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 주이소. 이렇게 해서 2% 앞서게 여론조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언론은 받아 썼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만들 때 세상에 4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돈 얼마 들어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강혜경 씨가 4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 됐어요? 보고서 바로 해요. 그리고 어떻게 앞서게 하냐?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2, 3% 홍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20대의 개수를 올려서 그 사람들이 응답을 더 많이 했다라고 장난을 친 다음에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작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작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심을 왜곡시킬 정도의 그렇지.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여론조사 역할이 뭔지를 좀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당원들은 이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예. 어떤 차기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가 유리하냐 이런 걸 진지하게 볼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여론조사가 나왔어. 또 거기에 맞는 후보의 행보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되는 쪽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집단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10%를 이기고 당원 여론조사에서 20% 넘게 이겨가지고 역전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당원 투표가 결정타였던 거라고. 예. 국민 여론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많이 이겼어요. 그런데 당원에서 너무 많이 윤석열이 이기니까 이걸로 뒤집힌 건데 이때 모든 단계 공작에 명태균 씨가 다 끼어 있다.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권력을 찬탈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좀 이제 명확하게 좀 너무 이게 많은 여론조사 관련해서 보도들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금 정리를 제가 좀 한번 하자면은 한겨레 보도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 선관위로부터 고발 4번, 과태료 1번, 경고 3번. 예. 이미 그러니까 조작이 어느 정도 일상화되고 있고 선관위가 계속 했는데 명태균 씨는 이게 본인이 관여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고발까지 돼가지고 만약에 처벌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이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위 말해서 바지사장을 세우고 본인은 빠져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굴린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이 들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대선 경선 기간부터 본선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윤석열 붙었던 그 본선까지 합쳐가지고 이 50번 중에 50번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의뢰를 한 거 뭐 이런 거 자체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번 중에 49번이 윤석열이 앞선 1위를 한 기록이 있다. 이걸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다른 한국갤럽이라든지 다른 여론조사에 비하면 너무 튄다라는 거가 이미 약간 정황적으로 여기에서 수치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보도가 나왔던 거고 오늘 그러니까 2건이 나왔어요. 하나는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오고 그렇죠. 하나는 노컷 뉴스가 나왔어요. 네. 노컷 거는 2022년 2월 28일자예요. 이게 여론조사가. 2022년 2월 8일. 이거는 예. 단일화 하루 전날입니다. 와. 유난 단일화 하루 전날이라서 이거는 비공표였는데 유난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작에 이제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이거 윤 쪽에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윤 쪽에서 그러니까 명태균이 하는 얘기가 잘 챙겨주라고 하더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고생했어 챙겨줄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오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 만져가지고 쪼물딱 해가지고 윤이 잘 나오고 안이 안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느 쪽에 줬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추정 노컷뉴스에 따르면 윤 쪽에 줘가지고 협상하는데 뭔가 이용된 거 아니냐. 이런 게 노컷뉴스가 있는 거고 요거 지금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당내 경선할 때 이거 이제 여론조사 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론조사는 비공표였대요. 그러니까 비공표였으니까 공표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PNR이 또 조사를 했는데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NR도 사실은 본인들은 이거는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거라서 미래한국연구소 이름이 들어가면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많이 응답을 한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PNR과 미래한국연구소는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거기에서 윤석열이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지금은 이제 심증만 있는 건데 그렇죠. 저는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정황 정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보면은 나올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특검 가야 된다. 뭐 결론은 맨날 특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보완을 하자면은 이전에 뉴스토마토도 보도를 한 게 이분들의 수법에 대해서 PNR 대표를 인터뷰해서 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미래한국연구소 측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계속 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지난번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체 수집한 또 샘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거기서부터. 근데 아무튼 간에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거는 별개로 다시 이제 일반적인 여론조사하는 방식으로 샘플을 수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비공표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보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에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는 어떤 그런 시점과 그런 방식이 되면은 그때 PNR에다가 이거를 의뢰를 다시 한다는 겁니다. 공표를 하라는 취지로. 그러면은 거의 유사하게 PNR에서 할 때는 유사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때는 못 보던 여론조사 결과가 짠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새롭게 뭔가 새로운 결과가 나왔네요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수법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수법이 있대요. 이런 온갖 수법을 동원해가지고 비공표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공표 여론조사의 차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노컷뉴스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아까 이제 챙겨줘라 이 말씀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녹취록을 보면은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 만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직원한테 그래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휴가를 뭐 일주일 가든지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이것만 하고 쉬어라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대장이니까 그래 잘했어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했다 뭐 마치 위에서 너 쉬라고 한다 이렇게 전달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위에서 시킨 사람이 요게 그러면은 애초에 의뢰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돼서 그러면 이게 윤, 안 단일화 이제 하루 전인데 그러면 그 의뢰한 사람이 어느 쪽이겠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기사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의뢰를 후보가 직접 했을 수도 있겠다. 진짜 명태균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2021년 6월 18일인가요? 그때 이후부터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아침에 통화가 안 될 때는 오후에 통화를 하고 그거를 스피커폰으로 두 부부가 같이 들었고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뭔가 작전을 짰다라는 거잖아요. 대선 준비를 하면서 경선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대선 이후 때까지도 계속 지금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국정 개입 이전에 이 만들어지는 절차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였는가? 여론조사 장난. 이거는 주가 조작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네. 불량 상품, 불량 회사를 띄워는 게 주가 조작 아닙니까? 아니 안철수는 불량 후보, 감이 안 되는 후보를 띄워가지고 일단 여론조사 수치를 높여놓으니까 그러니까 김여사 주변은 다 조작범이야. 이종호는 주가 조작, 여기는 여론 조작.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